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1472년 명성화 8년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6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상의원 제조가 아뢰기를 외공의 초피와 서피는 모두 나쁘니 청컨대 여러 군으로 하여금 택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글을 써서 이르기를 인주가 어찌 한 몸을 위해서 백성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 심히 나쁜 것이 아니면 물리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회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회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이 임천과 보고인은 일찍이 시제를 거쳤으나 이미 유품 이상의 현관을 행한 자 이외에는 엄자제의 예에 의하여 사서 중 1서와 오경 중 1서를 자원하는 바에 따라 시간케 하라 하였다. 이 임천은 공신의 자손으로서 그 제등이 아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조에 천거된 사람이다. 충훈부에서 매년 봄정월에 천거하였다. 보고인은 무반 3품 이상의 관원이 보증을 쓰고 이조의 천간 관원 후보자이다. 현관은 잡직이 아닌 문무의 정직의 벼슬이다. 엄자제는 조선의 음덕이 있는 자제이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7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지금 전교를 받으니 연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관선으로 조준하는 법이 세워진 뒤로부터 국가의 이익은 하나이고 민간의 패는 7입니다. 선가를 주지 않는 것이 이의 하나이기는 하나 배 만드는 곳마다 천여 명의 역군이 겨울철에 부역하면서 풍찬 노숙하여 기한이 절실하니 그 패가 첫째요. 조선장이 문 안에 등록된 부실한 군인에게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놓아주고는 연해 거민과 염간을 함부로 역사시켜 끊임없이 침손하니 그 패가 둘째요. 삼소에서 배에 싣는 것이 마침 농사철에 당하여 북은 여러 고을의 부속군이 그 큰 고을이면 5, 60명, 작은 고을이면 3, 40명이 내왕하는 수순 사이에 춘경이 때를 잃게 되니 그 폐해가 셋째요. 생리와 차사원의 반인이 군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필력 첨자를 발급하니 그 폐해가 넷째요. 행선할 때 암령 사지가 연의 여러 고을의 후환 증여를 받고서야 무사히 경례를 지나다는 증명을 발급하니 그 폐해가 다섯째요. 조전의 모감 미곡을 격군에게 징수함으로 이로 인해 격군이 가제를 파탕하게 되고 그 해가 일족에게 미치니 도산하여 절호가 된 자가 많으므로 그 패가 여섯째요. 조전한 뒤에 수선 감고가 군인을 많이 거느리고 공사를 빙자하여 멋대로 사욕을 영위하지 않음이 없어 그 고난이 만호와 같으니 그 폐해가 일곱째입니다 하였다 하셨습니다. 신등이 과거에 사선으로 조선할 때를 참상하건대 본래 통령이 없어서 혹은 앞서고 혹은 뒤지고 혹은 운임을 탐하여 과중하게 짐을 실으니 패선하여 미국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간사가 다단하여 허비하는 숫자가 2만 여석의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세조께서 관선을 창립하여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패단이 없이 조언을 하였는데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조선군이 겨울철에 부역하게 되는 패단은 모든 조선을 매년 개조하지 아니하고 혹 해가 오래되어 썩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혹은 바람을 만나 폐선된 것을
부득이 겨울철의 농사 틈을 이용해 가까운 고을의 백성을 동원하여 개수하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뽑아 부역할 적에 부자는 면하게 되고 가난한 자만 오로지 고송하게 되니 그러므로 군사를 뽑는 것은 반드시 부실한 인정으로 써서 기한을 면하게 하고 관찰사와 경찰관이 혹시 공정치 못하게 조발하는 것을 검거하면 그 수령을 계문하여 파출시키고 그 조선장이 연해 거민을 침손하는 패단에 대해서는 검으로 배를 만들 때 경찰관으로 하여금 친히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또 군인들이 진수하는 것을 허락하여 만약 참선하는 자가 있으면 유례에 의하여 변원 충군케 하고 그 부석 군인이 춘경의 때를 잃는 것과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채자를 발급하는 패단에 대해서는 부석 군인을 비록 전인의 사선을 행용할 때에도 부득이 부근의 인민들로서 조정하였으나 다만 전일의 수교 내에 조전의 재선 때에 북은 여러 고을의 부석군을 관찰사가 분정한 뒤에 여러 고을에서 일제히 점거하여 보내지 않는 자와 암령 생리가 뇌물을 받고 군인의 명복을 즉시 올리지 않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논죄하고 수령은 파출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는 이 수교에 의하여 고차를 거듭 가하고 또 앞으로 생리와 반인이 뇌물을 받는 자는 5년 동안 하나의 여러 도의 잔역의 영리로 정하게 하고 암령 사지가 증여를 받고 함부로 증명을 발급하는 패단은 간혹 있는 것이니 엄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는 공리와 선군이 천호와 사지를 진소하도록 허락하여 율에 따라 논제하여 변원 충분케 하고 그 모감 미국을 격군에게 징수하는 패단은 대개 영서 공리가 격군과 더불어 함께 도용하면 을에 마땅히 분징해야 하는데 다만 수령이 징수의 독촉을 매우 심하게 해서 간혹 징수를 본수에 넘게 하는 자가 있고 혹은 인리와 원족에게까지 아울러 징수하는 자가 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금지하게 하여 이를 범하는 자는 율에 따라 논죄하고 그 수선 감고가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영위하는 패단은 소재 수령과 만호로 하여금 엄히 검거를 가하게 하고 또 군인이 진소하도록 허락하여 율에 따라 논죄하고 변원 충분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풍찬 노숙은 바람 맞고 이슬 위에 잠을 잔다는 뜻으로 야숙하는 것을 말한다. 염가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다. 부석군은 벼섬 따위를 저 나르는 군인이다. 필력 첨자는 역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압력 사지는 배를 압령하는 관인이다. 모감 미곡은 줄 것을 예상하고 거두는 미곡이다. 격군은 백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변은 충군은 먼 변방의 군사로 충당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입조한 환관의 족친인 최계종은 사품계를 올리고 정건은 벼슬을 제수하고 정진은 상이 끝난 뒤에 사품계를 올리고 김담은 과월이 있는 대로 녹직을 올리고 정희와 김효문, 강계숙은 가자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성탕이 거를 내치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였는데 혹은 내치고 혹은 처부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시독관 김윤종이 대답하기를 무왕이 말하기를 내가 살벌한 무공을 발휘하였으니 이는 탕에게도 빛남이 있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무왕의 일은 탕에게 비교해서 부끄러움이었고 탕의 마음이 무왕에게 비하여 더욱 아름답다고 하였으니 그 일이 같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탕이 무왕보다 나은가 하니 김윤종이 대답하기를 글은 달아났으므로 인하여 내쳤고 주는 억만의 무리로서 목야에서 도전하였기 때문에 정벌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탕과 무왕은 차이가 있는 듯 하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무왕의 일은 탕에 비교해서 부끄러움이었고 탕의 마음이 무왕에게 비하여 더욱 아름답다는 서경의 태서에 주나라 무왕의 은나라 주를 정벌할 때 이야기로 주의 조상인 탕도 그를 정벌하였으니 내가 주를 정벌함이 탕에게 부끄러울 것 없다는 말이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경복궁에 거둥하여 소훈왕후의 영정을 봉심하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안주 판관 안근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는 너 고을에 가서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칠사를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지경 등과 사관원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전을 상고하건대 선을 좋아하되 능히 쓰지 못하면 그 선을 알미 귀할 게 없고 악을 싫어하되 능히 버리지 않으면 그 악을 알미 귀할 게 없다. 악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기유하는 바는 있으나 무릇 이미 알고 있는데도 또한 그대로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위엄을 무시하고 법을 희롱하며 징계되는 바가 없어서 기강이 해이했으며 백묘가 직무에 태만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도 재구시를 못하여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고금의 통한입니다. 지금 오백창은 간탐하고 유령하여 자신이 재물에 끌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칠 줄을 모르고 이로써 사람을 섬기면서 수치를 모르며 국법을 문구로 삼고 염계를 아랑곳하지 않아 그의 말은 좋게 그런 것을 꾸미고 그의 지혜는 능히 사람을 농락하니 진실로 이른바 요대의 공공과 노방의 소정묘와 같은 자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멀리 물리치지 못함을 염려해야 하고 깊게 죄주지 못함을 염려해야 합니다. 선비가 남편을 배반한 죄는 그 율이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해당되고 지중이 사족의 부녀와 간통한 죄 또한 적지 않은데 오백창이 그 사이로서 이것을 낮추고 올리며 출입하고서 그 일이 발각되자 교묘한 말을 꾸며 상서하여 지중을 석방시키고는 보관하여 구려한다고 하고 지중에게 속을 거두고는 수령이 마음대로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를 꾀하려고 천총을 기망함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저 삼척의 법은 왕자가 지키고 따르면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귀천과 친소로서 법을 굽히지 않으셨는데 유독 오백창에 대해서만 온전히 놓아두고 다스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일이 사유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라는 것은 평범한 죄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간사한 말을 꾸며 상사하여 거듭 천총을 기망한 일이 사유 후에 있은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간사한 것을 물리침에 있어 망설이지 마시고 오백창을 속히 체임하는 한편 법에 따라 추국해서 간사한 자가 법을 뒤흔드는 조짐을 막으시고 인신이 임금을 기망한 주애를 징계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개차하게 하였다. 기유는 바라서 안 될 일을 넘겨다 봄이고 간탐은 간사하고 매우 탐욕스러움이며 유령은 남에게 영합하여 아첨함이며 공공은 요의 신하로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이므로 요가 그를 멀리하였다. 소정면은 노나라의 대신으로 국헌을 어지럽힘으로 공자가 그를 처벌하였다. 출입은 죄를 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감한 것을 이릅니다. 삼척의 법은 법률을 이르는 말인데 옛날에는 석자의 대쪽에 법을 기록하였으므로 이르게 된 것이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9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3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3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월중수 종성홍이 사랑물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3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원부의 쌀이기를 상주인 김면의 첫 선비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지중과 서로 간통한 죄는 그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고 지중은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해당하니 선비는 형주로 하여금 자세히 복심하여 시행하게 하고 지중은 다만 사족의 부녀를 간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에 이미 결주하여 이혼하게 하였는데도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지하여 아내로 삼아 귀종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다만 장류로만 논하면 악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곤장으로 친 뒤에 변방고울의 종으로 용속시켰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귀종은 종실로 돌아감이고 장류는 장형과 유형, 장형을 가한 뒤 유배를 시키는 형벌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삼봉도 경찰관 박종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삼봉도가 바다 가운데 있어 너가 가려면 매우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으로서 부역을 피하여 몰래 도망한 자를 쇠안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보내는 것인데 너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박종원이 대답하기를 저들은 신이 이런 것을 보면 반드시 모두 도망하여 숨을 것이므로 신은 마땅히 먼저 배알을 빼앗을 것이고 만약 명을 거역할 것 같으면 군법으로 종사할 것이나 마땅히 임기하여 처치해야 하므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바로 내 뜻에 합하니 가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박종원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삼봉도는 우리 복령 내에 있으나 바닷길이 험악해서 부역과 조세를 도피한 자가 몰래 들어가서 산다. 지금 너에게 명하여 가서 잡게 하니 발선한 이후에 만약 그 내리는 군사로서 명령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종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극돈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조국이 여물지 못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공사의 영성과 공채를 징수하는 것을 모두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경안전의 차비 내관 신마와 임의동 최치돈에게 아마한 필식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윤필상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경상도 관찰사로 500창을 자헌대부 흥원군으로 이계전을 가선대부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친의 회강의 품질이 낮은 종학관 둘 이 사문만으로 하여금 고강하게 하면 미편하니 이후로는 청건대 종부시 제주로 하여금 종학관원과 함께 고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1. 이 앞서 종묘에 초헌을 드릴 때에는 각실의 악장이 같지 않았으나 지금은 정대업을 사용하게 하여 각실의 통용하는 악으로 삼았는데도 예전대로 실마다 악을 연주하고 그치는 것이 미편합니다. 독축할 때 외에는 아헌 종헌의 예의에 의하여 악을 중지하지 말게 하소서. 1. 이 앞서 당의 개원례에 의하여 찬이 문에 들어오면 악이 연주되고 태계에 이르면 악이 그쳤는데 악이 일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그치니 미편합니다. 3가 문은 통구를 상고하건대 송주의 태묘에 제양하는 의식은 찬이 정문에 들어오면 악이 연주되고 전을 마치면 악이 그칩니다. 이제부터는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무릇 찬을 올리고 전을 마치면 악을 그치게 하소서. 1. 세조조 때 상정한 길례의에는 종묘와 영양전, 문소전, 재령의에
모두 통행하는 축을 사용하고 기신제에는 실마다 축사가 각기 다르니 미편합니다. 종묘와 각 제례에 의하여 통행하는 축을 지어서 사용하게 하소서. 1. 전의 의주에 중사의 선농에 친양할 때엔 모혈을 올리고 찬을 올리는 절차가 있고 문선왕에게 친양할 때는 이 절차가 없으니 일반 중사의 향헌하는 예가 각기 다르니 미편합니다. 삼가 통정과 계원례를 상고하건대 황태자의 석전에 모두 모혈을 올리고 찬을 올리는 절차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옛 제도와 향선농 일에 의하여 모혈을 올리고 찬을 올리소서. 1. 전의 의주에 중사의 풍운례우의 기우와 문선왕의 선고 사유제는 변두, 보, 괴가 각각 하나씩이고 소사의 둑제의 선고 사유에는 변두, 보, 괴가 각각 둘이니 중사와 소사의 제품의 풍쇠가 상반하니 미편합니다. 둑제도 또한 변두, 보, 괴를 하나씩 진설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제업은 정제와 제양 때 추던 춤이다. 정제에는 여악을, 제양에는 남악을 썼다. 일성은 음악이 한 곡 끝나는 것이다. 통전은 중국 상대로부터 당대까지 제도를 수력한 책이다. 당나라 두우가 지었다. 향선 농의는 선농당에 제사하는 의식이다. 풍세는 풍족하고 검약함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경기에 가뭄이 드니 청컨대 향축과 패백을 본도에 보내어 도내의 명산 대천에 나아가 기우하게 하고 또 향사를 보내어 마리산의 참성에 기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일 무진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일 기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일 기사. 두번째 기사. 호조와 형조 사흥부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봄부터 이제까지 우택이 협업하지 아니하여 경가가 때를 잃어서 내가 심히 진리하니 중야의 공사 영선을 금하고 또 공사의 징체를 가을 추수 때까지 하나에 모두 정지하라 하였다. 경가는 논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읍니다. 징체는 빚을 징수합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일 기사. 네번째 기사. 지도령 부사 이효상이 졸하니 철조하고 조제하며 부의를 내리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이효상은 인천 사람으로 참천 의정부사 이문화의 아들인데 영락 갑진년에 중부 녹사로 엄보되어 세조가 즉위하자 통례문 통찬으로 특별히 제수되고 정부서령으로 옮겼다가 다시 용량이 호군으로 옮기고 성화을 유년에 통정대부 첨지중추 원사로 특별히 승진되었고 병술년에 가선대부로 올랐다가 무자년에 가정대부로 올랐다. 주상이 즉위한 경인년에 자헌대부 지도령 부사로 올려 제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졸환이 나이가 73세이다. 안정이라고 쉬고 하였으니 화목함을 좋아하여 다투 아니함을 아니라 하고 유직하고 고종명한 것을 정의라 한다. 이 효상은 어렸을 때 일찍이 중이 되었었고 다른 재능은 없었으나 정희왕후의 외삼촌이 까닭에 관이가 정의 품에 이르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4일 경우 첫번째 기사. 광성군 김경광을 보내어 원각사에서 비를 빌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6일 임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우사대의 향축을 전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6일 임신 두번째 기사. 명하여 원각사의 기우 행향사 김경광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고 우부승지 유지에게 아마 한 필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기우하여 비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7일 개요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7일 개요 두번째 기사. 이조의 아래기를
제사 인녹사가 공부를 검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금으로는 그 관사의 당상으로 하여금 서압하게 하여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거관할 때 빙고하여 간위를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의기를 경상도 사천인 유학 최소화가 그 어미의 오랜 병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에 타서 먹이니 병이 마침내 나았습니다. 그 효성이 상줄만 하니 청컨대 벼슬을 제수하고 복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7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행삼행 윤신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계 원윤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외 혹은 평송이라 사야문 등 2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희정이 와서 아뢰기를 도중의 가항에 등을 단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허비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금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준비한 것이니 비록 금한다 하더라도 무익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를 식년의 제과를 정월부터 5월까지 시험을 마침으로 농사철에 거자들이 내왕하게 되어 농사에 방해됨이 있으니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에 의하여 매인 신, 사, 해, 년의 가을에 초시하고 자, 오, 묘, 유, 년의 봄을 기다려서 복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8월 4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희정과 사관원 정은이 혼이 와서 아뢰기를 건넌의 관찰사의 채임을 간혹 첨지나 상호군으로 강수한 자가 있는데 지금 500창은 죄를 지어 채임당했는데도 홍원군을 제수하여 그 질이 오히려 관찰사보다 높음으로 매우 미편합니다. 첫건대 파지까지 잡아와서 군문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무릇 벼슬을 제수하는 고하는 인군의 한때의 처치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정례가 있겠는가. 또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국문에도 늦지 아니한데 어찌 꼭 잡아올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이정 등이 다시 아뢰기를 500창이 죽일 죄수를 마음대로 놓아주고 전총을 쏘겠으니 그 죄가 파직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500창이 죄가 있는 것을 놓아준 것은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을 죽이는 것보다야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벼슬이 일품에 이르고 나이가 70 이상이 된 자로서 국가의 중경사에 관계되어 치사하지 못하는 자는 궤장을 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봉은 부원권 정창son과 우의정 성봉전은 모두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청컨대 궤장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요동도지휘사 유영이 요구하는 유둔 이사 석등잔 일매 후지 5건과 총병관 한빈이 요구하는 유둔 이사 석등잔 일매를 진이서라 하여금 가지고 가서 증명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9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김지경과 사관원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여 500창의 봉군이 불가하다고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희정이 와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경상도는 땅이 넓고 백성들이 많으며 게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다스리지 못한 일이 많다고 하시어 윤필상으로 관찰사를 겸하게 하셨으나 정부의 관원으로 방면을 겸령하게 함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니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덕망이 있는 자를 택하여 보낸 것이니 너는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0일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과 사관원 정은 이 혼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의 정종이 경주 부윤이 되어 손실착오로 죄를 입어 파직되었는데 지금 500창은 죄가 있는데도 승직 봉군시키고 또 명하시어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국문하게 하셨으니 정종과 500창은 똑같은 공신인데 대우하시기를 차이가 있게 하시니 심히 불가합니다. 청컨대 그 직을 파하시어 잡아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군수 황우형이 밤중에 반시의 방에 들어가서 강간하려고 한 것을 반시의 어미와 종이 구원하여 막기는 하였으나 반시는 곧 사족의 부녀이고 황우형의 처의 사촌 오라비의 아내인데 예의를 돌보지 않고 재물을 탐하여 행실이 없기가 이유와 같은데도 다만 강간 미수로 논하는 것은 미편하니 율에 따라 논지한 뒤에 배소 정력하여 후례를 경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에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며 유삼천리에 처하게 하였는데 헌부에서 다시 논계하여 회령 관노로 정하였다. 배소 정력은 귀양 보는 곳에 고된 역을 정하여 복무하게 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교수와 혼도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를 허락하라 하였다. 가계는 풍계를 올리는 일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3일 기묘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예문관 부재학 유권 등 15인에게 서경을 강하게 하고 또 두 사람씩 차례로 난해 한 곳을 서로 묻게 하여 해가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열심히 하시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포 염진류 주 차랑 원경
관서로 구주시소 종은 팔랑무새와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충길이 사람을 보내어서 도산노를 바쳤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정난종에게 글을 내리기를 귀하한 행부호군 동청주와 낭삼파가 지금 본가에 가니 그들에게 각각 쌀콩 아우르 10석과 소금 10석 장 한 1석을 내려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중부의 징청방인가에서 실화하여 20여 호가 연소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5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서원으로 재상을 다펌하여 실을 손한 자는 을의 마땅히 전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켜야 하나 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갑자기 길을 떠나게 하면 실업할까 염려되니 청근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영안도나 평안도, 황해도 등의 잔업에 이주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사 이원효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진위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가만히 생각한데 자애의 존경은 실로 천성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나 연령의 명이 정해져 있으니 어찌 인위를 용납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황세자 폐하께서는 어려서부터 관우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곳 여망을 위로하셨습니다 하고 황태자에게 제사하는 글에 이르기를 공손히 생각건대 황자께서는 기의가 숙성하시어 빛나게 현호를 받으시니 진실로 전승에 부합하여 모두들 구가하여 뛰놀며 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자혜를 베풀지 아니하여 선어가 이렇게 급박하게 되었는지요. 하련에 아직 참여도 못하였는데 이처럼 조례를 드리게 되니 비록 바다 변방에 거주하나 통초를 이기기 어려워 멀리 운소를 바라보며 오로지 비박한 재물을 베푸니 작은 정성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굽어 험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종정은 사랑을 한 군데로 모아 쏟습니다. 기의는 높게 빼어났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남을 말한다. 현호는 아름다운 칭호, 황태자의 칭호다. 전승은 황태자의 이칭이다. 선언은 임금이나 태자가 세상을 떠남을 이르는 것이다. 통초는 괴롭고 아픔이고 운소는 하늘이고 험격은 신명이 감응합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중국인 마마상과 위상이 일찍이 모련이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부령진이 도망하여 왔으므로 곧 진의사 통사 사육원 부정 안인의를 보내어 요동으로 암령해 해송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울산군수 유산보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너는 출신이 어디냐 하니 대답하기를 무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칠사에 지나는 것이 없으니 너는 가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곧 농상성, 구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선영 해계 유시하기를 지금 본가로 가는 동청주의 동복 아우인 아이망합이 만약 건주위에 와서 상경 조연하고자 하거든 후이 대접하고 농사철을 구애하지 말 것이며 그 종자도 아울 올려보내되 종자가 너무 많으면 영로에 폐가 있을 것이니 10인 이하로 약정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농사가 지금 한창인데 가뭄의 재앙을 입었으니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부른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인심의 원망은 안옥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 중해의 간악한 도적과 강상에 관계되고 모든 위조와 왕형에 관여된 관리 이외의 유형 이하의 죄는 이달 16일 새벽 이전부터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방면토록 하라 하였다. 안옥은 옥이라는 뜻으로 옥사를 이르는 말이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6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한재를 당하고 보니 그 원인이 있는가 염려된다. 간악한 도적과 강상에 관계되고 모든 위조와 왕형에 관여된 관리 이외의 유형 이하의 죄는 모두 방면하고 비록 예의에 의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혹시 의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속기 분간하여 너그럽게 처결해서 방면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여덟 번째 기사 판중추구사 이석형과 행부사정 홍경손 행부혹은 조지 사성 민정이 대학년이 짐량을 올렸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구릉을 기초로 하여 높은 산을 모으면 구인의 공을 성취하기 쉽고 방책에 실린 것을 열람하면 배광의 도를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책을 모아 예감에 올립니다. 생각컨대 우리 옛날 유학자 진덕수는 조송의 융성한 시대에 나서 이 대학이란 글은 진실로 성인의 가르침이라 이르고 그의 일을 부연하여 책자 일부를 만들었는데 살을 다듬고 경에 의가하여 편차는 사서의 본말보다 더 상세하고 일에 인하여 설명을 붙여 논의는 춘추의 권징보다 엄격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따라서 더욱 밝아지고 규모가 무한히 방대하니 이는 바로 나라를 경륜하는 법전이고 진정 임금을 바르게 하자는 정승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 이석형은 가슴속에 간직한 적이 몇 해이오며 책을 손에서 놓은 날이 없었사온데 가만히 생각하기를 전현이 복원한 정승은 실로 미신의 헌폭의 충정과 합한다 여기고 항상 그 소회를 다하여 조금이나마 만개의 정사에 도움이 되려고 하였으나 청문을 받들지 못하와 천려 일덕의 우견을 바칠 길이 없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시고 훌륭하신 경륜은 하늘이 계시하시어 유정 유일원 요순이 주고받는 신법을 전승하였고 비현 비승은 문왕과 무왕의 모열의 전통을 이어받으시어 능히 지피하는 공경을 다하시고 더욱 제가와 치국의 방도를 구하심으로 신이 연일을 강연에 올리어 조금이나마 손지의 성학에 도움이 되게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이 너무 호분하여 서점의 여가에 고열하시기가 실로 어려울 듯하였고 또 가까운 일을 전문하여 보고 느낄 수 있음은 우리나라의 일이 가장 절실할 것이므로 신은 행부사정 신 홍경손과 행부호군 신 조지와 행성균관 사성 신 민정과 더불어 침식도 패하다시피 하고 의사를 짜내어서 서산의 40권의 본문을 깎아내어 감히 유인을 시험하였고 고려사 500년의 유적을 보태어 겁없이 속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고 한 것이 아주 망령된 짓이어서 참남한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 두려우나 어리석다고 하여 그의 지혜조차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면 곧 사도가 존재함이온데 어찌 감히 아름다움을 약탈한 것으로 공을 삼아 남이 지닌 재주를 자기가 지닌 것처럼 하겠습니까? 지금 신등이 찬술한 책자를 대학년이 짐량이라 이름하고 감히 평생의 정력을 이 일부의 편찬이 다 바쳤다고 여기니 혹시 한가하신 겨를에 때때로 관람하시면 선악의 자취를 뚜렷이 상고할 수 있게 되어 오직 선을 주장하는 자는 군사가 될 것이고 치라는 이유가 훤히 증빙할 수 있어 반드시 치와 더불어 도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대학년이 짐약 21권을 편찬하여 모두 10지를 만들어 삼가구추하여 전문을 받들어 아랩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곧 전교서로 하여금 개간하여 올리게 하고 이석형에게 안장 갖춘 말 한 피를 내려주고 홍경손과 조지 민정에 각각 아마 한 비씩을 내려주었다. 보고는 임금을 보필함이고
헌폭은 임금에게 햇볕을 드린다는 뜻이다. 열자의 양주편에 송나라의 한 농부가 있었는데 천하의 넓은 집과 따뜻한 방과 두터운 소목과 따뜻한 털옷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등에 따뜻한 햇볕을 쬐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 같은 추위에 우리 임금에게 이 방법을 아뢰면 반드시 후한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정유일은 요가 순에게 신법을 전수한 말로 서경, 대우, 모의 물욕적인 마음은 자칫 나쁜 데로 흘러갈 위험이 있고 도덕적인 마음은 아주 은미하여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올바른 마음을 전일하게 지켜야 한다. 란 데서 인용된 말이다. 비현비승은 조상의 큰 업적을 훌륭하게 계승하였다는 뜻으로서 서경 고나에 위대하게 빛나도다 문왕의 경륜이여 훌륭하게 계승했도다 무왕의 업적이여 란 데서 인용된 말이다. 모열은 경륜과 업적이다. 지피는 빛이 밝은 모양이다. 손지는 겸손한 마음이다. 유인은 칼질한다는 말이다. 속초는 훌륭한 것 위에 보잘것없이 뒤따른다는 뜻이다. 중국 진대의 조왕륜의 일당이 득세하여 그 노절에 이르기까지 관적을 주고 보니 관을 장식하는 초미, 담비 꼬리를 말한다. 부족해서 개의 꼬리로 장식하였다는 고사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9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10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지경과 사관원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자에 500창의 죄상을 가지고 파직하여 잡아와서 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지하시기를 그가 오기를 기다렸어 공문하여 죄가 있은 연후에 죄를 지어도 늦지 않다고 하시어 신등이 다시 정종과 500창이 모두 죄를 범한 바가 있는데도 그 논불이 같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또 전지하시기를 정종의 죄는 이미 나타났고 500창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500창이 죄수를 석방하고 기망한 일은 다시 공문하여 죄를 지어도 되겠사오나 유를 소홀하게 다룬 죄는 그가 이미 자복하여 말하기를 일이 많아서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배상의 일을 살피지 못하였다면 소위 일이 많다란 무슨 일이며 감사가 소중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말을 꾸며댄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같이 자복한 죄로서 논한다 해도 어찌 정종이 범한 것보다 무겁지 않겠습니까? 다같이 공신의 대신인데 전하께서 벌을 주시면 차이가 있사오니 신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방에서 죄를 범한 자는 잡아다 추국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유독 500창에 대해서만 그가 스스로 오기만을 기다리시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제 국가가 소중히 하는 것은 기강에 있고 기강이 행해지는 것은 상불에 있습니다.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면 공로가 있는 신하는 게을르게 되고 죄가 있는 자에게 형벌을 빠뜨리면 간사한 사람이 방자하게 되니 두 가지가 혹 정상을 잃게 되면 기강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정사를 보신 이래로 여정 도취하시고 신상 필벌하시어 공이 없는 자가 요행히 상을 받는 일이 없고 죄가 있는 자가 구차하게 죄를 면한 일이 없어 상벌이 가히 밝다고 이를 수 있사온데 오직 500창에 대해서는 법에 처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준품의 벼슬을 가하셨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500창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아첨하는 것은 신등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며 신등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고 그 범한 바가 저와 같으니 내쫓고 물리쳐서 멀리하지 못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선하께서 어찌하여 중하고 애석하게 여기시어 파직시키기를 어렵게 여기십니까? 청컨대 속히 500창의 벼슬을 거두시고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둬 추국해 죄를 밝혀 벌을 주시어 간사하고 기망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간이 어찌 들을 바가 없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500창의 직을 파함이 옳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500창은 성품이 간사하고 아첨하며 조금 간능이 있었는데 신한을 위곡하게 섬겨 몸이 현유하게 되자 교만하고 뽐내며 남을 업신여겨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오랫동안 평양을 다스리며 징수하고 거두어들이기를 절제없이 하고 독촉하기를 매우 가혹하게 하여 부고가 충일하게 되자 포조의 제물로 삼고 또 공장들을 모아 아중에 벌려 앉혀놓고 날마다 궁시와 기관을 만들고 이미 채완하게 되자 당루의 건귀에게 뇌물로 주고 나머지를 모두 저자에게 팔아 거부가 되었다 하였다 했다. 여정도 없이는 정성을 다해 정치에 힘씁니다. 신상 필부는 상과 벌을 분명히 합니다. 준품은 풍계에 맞는 벼슬이다. 간능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불회와 한비자를 말한다. 현효는 귀하고 중요합니다. 포전은 정정하는 물건이다. 채화는 채임되어 돌아옵니다. 권귀는 권력이 있고 귀현한 사람이다. 아이고 드디어. 성종 7월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11번째 기차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이모 12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김지경이 아뢰기를 모든 장례원에 소속하는 자는 판결할 때 사리에 굽히게 되면 반드시 허물을 관리에게 돌리고 상언하여 다른 관사로 옮기는데 다른 관사에서 또한 이와 같이 하면서 다만 세월만 천연시키므로 송사를 매듭지을 데가 없습니다. 국가에 이미 잘못 판결한 송사는 다시 심리하는 법이 있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미결 전에는 상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상 정찬송 등에게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주하승지 이승훈에게 명하여 대신에게 수의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창선에서 실화하여 창국 1800녀석이 불에 타고 민가 89호가 연소되어 남녀 7명이 소사하고 관사와 공아, 창고 등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 계본의 내용을 참고하건대 창성의 잡곡이 회개한 숫자와 같지 않은 이는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민가가 불에 타고 인물이 사상한 숫자도 아마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컨대 본도의 분대 조민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고 또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타고 남은 곡식 2300석과 장 45석, 소금 12석을 가지고 본고을의 인민들에게 진급하게 하소서. 부사 조유형이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창주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화재의 소식을 들었다고 핑계하는데 이는 반드시 거짓말일 것이며 관찰사의 이 개소는 함부로 군자청의 곡식을 발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청컨대 조유형의 직을 파하시고 여사로 하여금 이 개선을 공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이 개선은 공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렇다. 이 개선은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유시하기를 창성에서 싫어하였으니 심히 놀라고 염려하는 바다 경이 능히 창고를 벌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제때 경종하게 하여 실업하지 않게 하였으니 경이 옛사람이 절도가 있는 것을 심히 아름답게 여기는 바다 그러나 사람과 가축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어찌 이 숫자에 거치겠느냐 곧 겸집이 조민으로 하여금 취획하여 아뢰게 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다시 조치를 가해서 내 뜻에 부응케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과거 시험에 경학을 채택하는 등 은시 제도를 조정하다. 이 앞서 동지 경영사 서거정이 경영에 에서 아뢰기를 상상께서 날마다 3번씩 경연에 나아가 야대까지 계속하시니 성학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육하는 한 가지 일만은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근래의 중의 학도들이 오로지 사장만 힘쓰고 경서를 읽지 않습니다. 신이 성균관의 직을 띠고 있을 때에 재생들을 모아 강의하였더니 경서를 통한 자가 심히 적었고 그늘의 문과 회시 때에도 신이 시관이 되어 재생에게 경을 강하게 하니 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까닭을 알아보니
고래의 식년에 시사회에 해마다 별시를 행하여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 모두 재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선비들이 모두 요행을 바라며 독서에 힘쓰지 않았으며 이것이 적습성패가 되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대전에 관시와 한성시, 향시에 재수를 사용하고 회시에서만 강경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독서를 하지 아니하고 간혹 경서를 능통한 자가 있어도 그 능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모두 다 연참의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입니다. 신은 원컨대 고려에 의하여 문과와 관시, 한성시, 향시에서도 또한 강경을 모두 행하시며 거의 참다한 학문을 한 자는 진출하게 되고 요행을 바라는 자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이 또 금년의 제도 향시의 방을 보니 수령이 차지한 것이 많사온데 이들은 부수를 취급하는 기회에 여러 여가에 독서하였겠습니까? 지금 X에 너무 많이 충당하여 회시에 응시할 적에 왕래하는 데 제공하는 비용 때문에 그 배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향시에서 강경을 하지 아니한 데서 연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강경을 다시 하게 되면 배단이 장차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컨대 생원 진사를 국가에서 저양하는 것은 뒷날에 쓰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려에는 참상 이상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사온데 신이 금년 생원 진사의 향시를 보니 삼사품의 질이 높은 수령은 굳이 생원 진사의 일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생원 진사 시에 응시하는 것은 구례에 의하여 직지를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했는데 이때 이르러 광상부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문과는 통훈대부 이하로 하고 생원진사는 동덕랑 이하로 하여 응시토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또 스로 이르기를 문과와 관시, 한승시 및 향시 초장에도 강경토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식년은 과거를 보이는 시기를 정한 해 곧 자, 묘, 오, 유의 해다. 시사는 선백의 시험을 보임이고 제술은 시, 부 등의 문예로 시취함을 말한다. 적습성패는 오래 두고 이루어진 버릇이 패단이 됩니다. 연참은 글씨 쓰는 붓과 종이란 뜻으로 문필의 업을 이루는 말이다. 참상은 유품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6번째 기사 호주의 쌀이기를 금년의 한절은 예전에 비하여 더욱 심했어 밀보리가 풍년이 들지 못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세의 계책을 생각지 않고 보리 이삭이 겨우 이끼가 무섭게 바로 거두어 먹어서 환자를 받는 것도 이미 상환할 수 없고 또 그 종자도 스스로 갖출 수가 없사오니 진실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군자창의 진피 곡으로 햇곡과 바꿔 명년의 종자를 갖추게 하고 만약에 수령이 쓰지 못할 잡곡을 백성에게 주어서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소하도록 허락하여 취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피곡은 묵은 긋곡식이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7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니 여러 고을의 금령 공금을 임시로 면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9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더건대 여러 고을에 새끼치는 어미 돼지가 수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전곡을 해친다 하니 강년에 새끼친 돼지를 경중에 상납하는 것과 관가에 소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화매하여 원액을 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개미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홍범을 강하다가 당신이 따르고 거북이 따르고 시초가 따르면 경사가 거역하고 백성들이 거역한다 하여도 길할 것이다. 라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 말과 같다면 군신이 모두 거역한다 해도 인주가 독단으로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수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복수를 중하게 여김을 쫓아서 말한 것이고 인주가 군의를 물리치고 독단으로 행함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리 행할 만하여 간혹 독단으로 행한 자가 있었으니 옛날 반경이 엄 땅에서 언 땅으로 옮긴 것이 그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7권 성종 3년 4월 1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7권 성종 3년 4월 1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행삼행 최경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17권 성종 3년 4월 1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즉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7권 성종 3년 4월 18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일사 아래기를 대전의 무예 도시에서 목표 지점 200보의 거리에 무게 6량의 철전과 편전을 사용하고 기사 기창 격구와 강서로는 무경 병료 장갑 마기 3서 중에서 자원하는 바에 따라 각각 1서를 강하게 쉬취하되 230푼 이상은 1등, 280푼 이상은 2등, 230푼 이상은 3등으로 하는데 쏜 화살이 200보까지 나가면 일시마다 7푼을 주고 200보를 초과하면 초과 5보마다 1푼을 가하고 편전을 한 번 마칠 때마다 10푼을 주되 관역을 마치면 20푼을 주고 기사와 기창은 한 번 마칠 때마다 각각 5푼을 주고 격구는 직출하면 15푼, 황출이면 10푼을 주며 6량의 절전은 일시에 7푼을 주고 80보를 초과하면 초과 1보마다 1푼을 가하나 6량의 철전은 다만 국력의 강약만을 시험하는 것뿐이고 적을 막는 기술은 아니온데 푼수를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비록 기사와 기창 격구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6량 철전에만 능하게 되면 다만 6량의 철전의 푼수만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무사들이 말을 달리는 기회를 익히지 않습니다. 청컨대 그 후로는 6량의 철전이 80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3보마다 1푼을 주고 기사와 기창을 각각 한 차례씩 더 하게 하고 강서 1서는 혹은 2서 혹은 3서에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강시하여 푼수를 주되 190푼 이상은 1등, 160푼 이상은 2등, 120푼 이상은 3등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푼은 성적순의 단위이다.